에 맞지 않는 사단법인 마을의 대표 이상남입니다. 어저께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시민단체를 표방하지만 개인들의 특정인 중심의 이익공동체를 형성했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익공동체의 멤버들을 하나하나 거명을 하셨더라고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Y모씨, 이분이 중심으로 해서 사단법인 마을을 설립한 지 4개월 만에 수탁을 했다, 뭐 이런 얘기. 청년활력공간과 서울혁신센터의 J모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S모씨와 L모씨, 사회투자기금, 뭐 서울그린트러스트, 두꺼비 하우징 등등등 거의 혁신정책의 전 영역에 걸쳐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모든 예산 삭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영역, 그 영역들을 전부 나열을 하셨습니다. 무릇 이 영역 대부분이 서울시 혁신정책의 주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혁신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방대한 내용이고요. 전문적 영역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공무원들의 독자적인 역량만으로 수행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민 역량과 함께 협력을 통해서 이를 진행해야 되는 게 큰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혁신정책 전체를 이른바 속된 표현으로 헤쳐먹었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정치적 공격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동의하기 어렵고요. 혁신정책에 관련해서 본인의 어떤 정책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당연히 그럴 수 있다. 만약에 정책적 견해가 다르다면 그건 합리적 토론을 통해서, 공론을 통해서 그 견해를 수정하고 아니면 설득을 통해서 자신의 정책을 진행시켜야 마땅합니다. 이를 어떤 부당한 이익집 공동체, 이러한 식의 부당한 정책 공격으로 전체를 매도하고 싸잡아서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할 내용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러한 혁신정책은 과거 서울시 정책의 독특한 정책이 아니고 거의 글로벌한 성격의 정책입니다. 심지어 영국 같은 경우 2010년대에 이러한 정책들이 심지어 영국 보수당 정부의 보수주의 정책이었습니다. 빅소사이어티 정책이라고 하죠. 시민사회를 강화하는, 그게 국가정책으로 진행되었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글로벌한 성격의 정책적 트렌드이고 굉장히 풍요로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혁신정책에 대한 공격을 서울시 의회에서 그동안 문제제기를 했다라고 하는 근거를 잡습니다. 모든 정책적 판단에 있어서 정책적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당하고 합당합니다. 그러나 정책적 비판을 정치적 비난으로 순식간에 전환시켜서 이를 싸다가 매도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서울시 의회, 서울시 의원들이 그랬다라고 책임을 떠넘기면서 그 뒤로 숨고 있습니다. 이거는 치졸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사회, 주민활동에 대해서, 특히 지방자치, 마을공동체, 여러 혁신정책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 본인의 선출직 공직자로서 본인의 정책적 태도, 견해를 떳떳하게 밝히고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밝히고 정당한 정책적 토론을 전개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은 정치적 시정을 그만두고 정상적인 시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그 위성남 이사님께서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어제 오세훈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개인 이니셜들을 언급했죠. 사실 지난 몇 주 동안 오세훈 시장이 프레임을 걸었죠. 1조 그리고 600억 이런 프레임을 걸었는데 그 근거를 대라고 했더니 계속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언론사들도 계속 제기를 하셨는데 근거를 대지 다른 얘기를 하더니 이제 사회적으로 여론적으로 몰리니까 이제 개인을 언급하게 했는데 이 부분에서 여태껏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로 실명을 막 이야기하고 그랬었어요. 뭐 왜 이제 와가지고 시장이 비겁하게 이니셜을 말하는지 모르겠고, 이니셜을 말하던 실명을 말하던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현행법 위반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장이 지금 이런 얘기를 했었죠. 처음에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걸 서울시장이 어떻게 책임집니까? 예, 블랙리스트 사건 기억나십니까? 박근혜 정부 기억나십니까? 다 책임질 겁니다.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하고, 부당행위, 불법행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과 이런 표적수사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거고, 시민행동준비위원회가 지금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고, 다음 발족을 하고 이럴 때 법률단들을 통해서 개인이나 단체들, 시민들의 권리에 기반한 이런 서울시 공무원들의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 문제, 개별 사업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금 핵심은 서울시의회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오세훈 시정이 심각한 반민주주의 퇴행적 정책으로, 정책도 아니죠. 행정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관료주의로 후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문화예술 분야의 세종문화회관 안호상 사장을 블랙리스트 가해자로 정부에 그리고 국가가 조사했던 결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확인했는데 관련이 없다. 확인한 적 없습니다. 서울시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나 해당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기관에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시민들이 합의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경계를 넘고 있는 거죠. 매우 위험한 수준입니다. 이와 다음 발언을 이와 관련해서 정윤희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께서 문화예술 분야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예술인들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자 안호상 전 국립국장장이 세종문화회관 사장으로 내정되었다는 소식을 한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 전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산하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기관의 대표 선임을 깜깜이로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0월 1일 문화예술계와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과 선임 철회 촉구에 대하여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임명을 강행으로 답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 서울은 간대없고 세간이 평하듯 오세훈 시장이 깜깜이 인사, 낙하산 인사, 회전문 인사를 강행하며 민주주의 사회로의 발전을 과거로 퇴행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동료 예술가들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울시가 서울시의 법, 제도, 행정체계 안에서 공적 목적을 위하여 문화예술 현장과 공식적으로 협력하고 운영해온 마을예술창작소, 생활문화센터의 예산 삭감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예산 삭감이 되어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가 나서서 서울 시민의 문화 권리를 보장하기는커녕 지역의 문화예술 자치 생태계를 파괴하고 시민의 문화 권리를 침해한 오세훈 시장의 폭력입니다. 주권자 시민 예술인들의 활동과 문화자치 생태계를 오세훈 시정부가 낙인 찍고 지원 배제하고 과도한 감사 조치 등의 압박을 가하는 것은 블랙리스트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국정농단 정부에서 블랙리스트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었던 원인은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토대에서 공공의 책무를 망각한 공직자들의 협력과 책무 속에 있습니다. 서울시 정보 책임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망각하고 정치적 야욕에 눈먼 오세훈 시장의 파행을 침묵하고 협조하는 서울시 공직자들에게도 시대적 책임을 묻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정 전반에 걸쳐 비민주적, 공공성 훼손, 독선적 운영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진단하고 대응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할 것입니다. 주권자 시민의 권리를 위임한 서울시의회에 요청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더 이상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폭주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블랙리스트의 시대로 퇴행하지 않도록 책임을 묻고 시 정부를 정상화하기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